Hi everyone, the Phonological Studies welcomes you back. Today, we continue to talk about extrametricality, syllable extrametricality, and foot extrametricality. 지난 시간에 CVC 음절의 무게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잉여 운율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영어의 음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잉여 운율성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음보 형성에 있어서의 잉여 운율성, consonant extrametricality, 마지막 자음은 extrametrical이다. syllable extrametricality, 라틴계 단어에서 마지막 음절은 extrametrical이다. 그리고 foot extrametricality, 마지막에 있는 단음절 heavy syllable로 된 foot는 extrametrical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러한 잉여 운율성 이론은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자음의 잉여 운율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variable weight, 즉 변이 무게 변이를 도입했습니다. CVC 음절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내적 구성에 따라서 때로는 중음절로, 때로는 경음절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CVC의 주변에 경음절이 음보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이 경음절을 음보화시키기 위해 CVC가 경음절이 돼서 L, H- 또는 H-L의 음보를 만들기 위해 CVC가 경음절이 되는 경우를 최대 음보화 제약을 통해서 관찰했고 또 모음의 특성으로 인해서 음절에 슈화가 들어가 있으면 강세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모음이 로우 바울인 경우에는 항상 헤비하다. 이것은 sonority 이펙트로 인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픽스의 경우 CVC 실라블이 항상 light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CVC 음절이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경음절이 되는 것을 보고 단순한 자음 잉여 운율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CVC 음절의 무기의 변이를 통하여 자음 잉여 운율성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음절 잉여 운율성과 음보 잉여 운율성 역시 자음 잉여 운율성과 마찬가지로 영어의 음보 형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음절 잉여 운율성, 음보 잉여 운율성은 각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음절 잉여 운율성은 라틴계 단어에서는 마지막 음절을 무시하고 뒤에서 앞으로 음보화를 한다는 내용입니다만 단어를 둘로 나눠서 라틴계와 비라틴계로 나누는 것도 문제지만 라틴계 단어에서도 마지막 음절이 음보에 속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보았으며 심지어 단어의 중간, 즉 긴 단어의 경우 앞에서부터 세 번째 경음절이 음보화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음보 형성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음보 잉여 운율성은 앤드루 라이트로 주강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위치에 있는 H 음보, 하나의 헤비 실라블로 된 음보에 주강세가 오지 않고 이것을 건너뛰어서 그 앞에 있는 음보의 머리에 주강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지막 H 음보가 주강세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향성의 문제와 주강세 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어에는 긴 단어에서 보이는 initial dactylity 현상이 있습니다. initial dactylity라는 것은 단어의 앞에 강, 양, 약의 구조를 지닌 형태의 단어를 말합니다. 여기 initial dactylity를 보이는 단어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줄만 볼까요? abracadabra, tatamaguchi, memorabilia. 이러한 예는 LLL로 시작되는 5음절 단어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경음절이 음보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right to left라는 음보화의 방향성에 맞지 않으며 음보화가 안 된 음절이 단어의 가운데에 나타나므로 마지막 음절이 잉여 운율성을 지닌다 하는 말로는 도무지 납득 가능한 설명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방향성을 따라서 음보화를 한다면 세 번째 음절이 아니라 첫 번째 음절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abracadabra, tamaguchi, memorabilia 뭐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영어의 강세와 다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abracadabra, tamaguchi, memorabilia 이렇게 강약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에 주강세가 있고 제일 첫 음절에 부강세가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방향성에서 중간의 음절을 건너뛰게 되면 이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론을 떠나서 영어의 강세는 강약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첫 음절이 강으로 시작하는 것, 즉 첫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음보화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Initial footing, 첫 음절 음보와 the first syllable of a word is parsed into a feat. 단어 초의 음절이란 첫 음절이죠. 첫 음절은 음보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은 맥카시 앤 프린스라는 사람이 1993년도 음보의 왼쪽, 즉 음보의 시작과 음운단의 왼쪽, 즉 음운단의 시작을 일치 정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음운단어 정렬, align prosodic word, prosodic word의 left와 foot의 left를 정렬, align해라 하는 이 정렬 이론입니다. 이미 이것은 방향성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정렬 이론의 토대가 되는 최적성 이론, optimality theory부터 살펴보아야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이론 체계로 기존의 생성의물론과 접근 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그때의 최적성 이론을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론의 틀에서 재해석해보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음운단어의 시작과 음보의 시작을 일치하라는 것은 음운단어의 첫 음절을 음보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신을 여기에 initial footing, 첫 음절 음보화에 담아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initial footing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첫 음절이 음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로 시작해서 H가 이중모음이나 긴장모음을 포함하는 경우, 즉 polite, profound, announce 와 같이 되는 경우는 단어의 첫 음절이 음보에 들어가면 LH가 음보를 이루게 되며 그릇된 음보를 만들고 또 강세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첫 음절 음보와 initial footing과 방향성 directionality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footing을 해오지만 제일 앞에 있는 음절이 음보화되지 않을 경우 initial footing을 지키기 위해 음보가 되지 않은 음절이 제일 앞이 아니라 단어의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러한 initial footing 현상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일종의 예외 조항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방향성은 뒤에서 앞으로 음보화를 하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첫 음절을 음보화하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니셜 푸팅을 가지고 라틴계 3음절 단어의 음절 잉여 운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틴계 단어 가운데 Africa, Animus, Copula, Replica 이러한 단어를 보십시오. 그 외에도 여기서 제시한 이 많은 단어 가운데 앞서 5음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양약의 구조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방향성은 뒤에서 앞으로 음보화를 하는 것이지만 예외 조항으로 첫 음절을 음보화해야 하므로 L이 오는 경우 마지막 음절이 음보화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며 이것이 음절 잉여 운율성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예를 든 5개의 음절의 단어는 비라틴계의 단어이고 여기서 예를 든 3음절의 단어는 라틴계 단어입니다. 이니셜 푸팅은 이렇게 라틴계 단어와 비라틴계 단어를 같은 범주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부연 설명해야 합니다. 첫째, 첫 음절에 슈아가 있는 경우입니다.
banana, Nevada, Alaska와 같은 예는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이니셜 푸팅을 지키지 않으며 뒤에서 앞으로 right to left라는 방향성을 아주 철저하게 예외 없이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의 음절이 음보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첫 음절에 기저의 슈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저의 슈아는 결코 헤드 포지션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non-head 슈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슈아는 머리 위치에 올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조건이 첫 음절의 음보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banana, Nevada, Alaska, pajama 같은 예는 다른 풀바울과 교체를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슈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니셜 푸팅에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라틴어와 비라틴어가 음절 잉여운율성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음보화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로부터 이미 1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그 차이는 더 이상 음절 잉여운율성의 적용 차이가 아니라 모든 영어에 공히 적용되는 non-head 슈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음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L, XX 이런 형태의 음보화를 봅시다. 라틴계 단어는 America, Reticulum, 이렇게 비라틴계 단어는 크야허가, 콜로라도, 미시시피 이렇게 강약으로 라틴계 단어는 약강약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라틴계 단어 대부분은 접사화를 통해 만들어지며 접사화는 영어의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서두에서 정리한 것처럼 접사의 경우는 CVC가 경음절입니다. 이는 라틴계 접사뿐 아니라 비라틴계 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접사가 붙은 형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제외하고 살펴보아야 되는데 사실 접사가 붙지 않는 라틴계 말은 매우 드뭅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에서 나타나는 UM도 일종의 접사다라고 주장하며 그러니까 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비라틴계 단어인 Abimelech, Elizabeth, Nathaniel처럼 비라틴계 즉 성서에서 나오는 인물도 마지막 음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서 번역을 통해서 아람어 히브리어가 라틴어로 옮겨졌고 그래서 라틴어화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억측이 가능하지만은 한 가지 너무도 분명한 것은 비파생어에서 3음절어나 4음절어나 모두 첫 음절이 음보화되지 않는 경우 그 음절에 기저의 슈아, 즉 교체형이 없는 슈아, non-alternating 슈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생어는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이 파생어의 문제, 접사의 문제는 다음 포스팅의 주제가 됩니다. 결국 라틴계, 비라틴계로 나누어서 라틴계에만 적용되는 음절 잉여 운율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그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니셜 푸팅과 non-head 슈아를 도입했으며 이것이 음보화의 방향성에 대한 예외를 일으키는 이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right to left의 방향성을 준수한다. 이것은 basic principle입니다. 다만 첫 음절은 음보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right to left의 방향성에 우선한다. 그것이 initial footing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첫 음절 음보화에 예외가 있다. 기저의 슈아가 있는 음절은 아무리 첫 음절이라도 음보화할 수 없다. 그것은 non-head 슈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주장해 오지만 어떤 경우에도 경음절 하나만으로 된 음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degenerate foot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러한 음보화 방향성은 여러 가지 원리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non-head 슈아와 no degenerate foot는 예외 없이 지켜야 하며 이것을 지키는 한 이니셜 푸팅을 준수해야 하고 또 이 모두를 지키면서 디렉셔널리티를 따라서 right to
left로 음보화를 해야 하는 basic principle,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Pamela와 Banana를 비교합니다. Pamela는 이렇게 음보화를 시킬 때 첫 음절 음보화를 준수하고 디렉셔널리티를 어기긴 했습니다만은 첫 음절 음보화 준수됐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첫 음절 음보화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amela 이렇게 한다면 불구음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만이 맞습니다. 반면에 기저에 시화가 들어져 있는 Banana의 경우는 banana 이렇게 첫 음절을 음보화시키면 시화가 강세를 받아서 틀리게 됩니다. non-head 시화의 위반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니셜 푸팅을 어기면서 banana와 같이 예외 조항으로 non-head 시화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mela와 banana는 같은 light syllable 세 개로 이루어진 음절이지만 Pamela의 경우는 첫 음절이 full vowel이 있기 때문에 첫 음절부터 이렇게 음보에 포함되는 것이고 banana 같은 경우는 b인 첫 음절에 underlying 시화가 있어서 그것이 강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첫 음절을 건너뛰고 음보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음절 잉여 운율성은 예외가 매우 많고 설명력이 떨어지지만 이니셜 푸팅과 non-head 시화는 음절 잉여 운율성의 효과를 잘 설명하면서 동시에 음절 잉여 운율성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또한 오히브를 라틴계 단어, 비라틴계로 나눠서 별도로 설명하는 구분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음보 잉여 운율성입니다. 음보 잉여 운율성이란 마지막 H foot 하나의 heavy syllable로 된 foot가 and 룰을 적용할 때 예외로 건너뛰게 된다. extrametrical이다. 이런 말입니다. and를 right는 음보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음보가 head foot이 되며 이 머리 음보의 머리 음절이 단어의 주강세를 받는다 하는 말임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마지막 음보가 H 형태로 단어의 마지막 음절인 경우 주강세는 그 마지막 음보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음보의 머리 음절에 배정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예외를 보시기 바랍니다. paratroop, sycamore, satisfy, misanthrope, acerbate, elongate, happenstance, recognize 이렇게 light, heavy 형태의 단어가 매우 많습니다. 그 자료가 방대하고 충분해서 음보 잉여 운율성의 정당성을 잘 보이는 듯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예들은 light, heavy의 형태를 지닌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light는 heavy H- 즉 CVC 음절이 경음절 역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경우 전체 음절이 다 완벽하게 음절화되었으며 음보화 과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강세의 위치에 문제가 발견되죠. head foot right 또는 and right를 적용하면 주강세가 마지막 H에 와야 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실제로는 주강세가 뒤에서 세 번째 그리고 앞에서 보면 첫 번째 음절에 있고 마지막 H에는 중강세가 있어서 강세의 위치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잉여 운율성이 한창이던 시기는 이것 역시도 마지막 헤비 실라블 음보가 엑스트라 메트리컬 푸트가 되어서 주강세의 위치를 찾는 앤드루 라이트의 이 마지막 H 음보를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음보의 머리 요소, 다시 말해서 첫 음절이 강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치의 H가 주강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extrametrical consonant, extrametrical syllable에 이어서 extrametrical foot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주강세가 마지막 음절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A, B, C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bamboo를 뒤에 오고요. separation 할 때 뒤에 오고요. lemonade 할 때 뒤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보면 당연히 head, foot, right가 적용되어서 단어의 제일 뒤에 있는 음보가 주강세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마지막 H가 음보 잉여 운율성의
적용되지 않고 그냥 주강세를 유지합니다. A의 경우 heavy syllable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그 예가 많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heavy syllable은 CVC, 뒤에 있는 heavy syllable은 CVV 형태, 즉 앞에는 CVC 중음절, 뒤에는 CVV 중음절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 없이 CVV 중음절, 즉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붙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CVC 음절과 CVV 음절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의 중음절이 머리 요소가 되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중음절인 CVV가 경음절 또는 중음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CVC보다 더 좋은 음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B번에 이러한 예는 주로 파생어이고 비파생어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비파생어에서는 여기 예를 하나 들었네요. 롤러폴루자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ATION이 붙는 거나 아니면 AL이라는 접사가 붙을 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 번째 C의 경우 lemonade, volunteer, millionaire, Japanese, cigarette, clientele, engineer 이런 단어는 특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퍼치라는 사람은 이것을 자동 강세 접사, auto stressed suffix라고 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사는 자기 자신이 주강세를 딱 끌어안는 매우 특이한 접사입니다. 이 경우는 접사와 강세를 다루는 다음번 포스팅에서 다루고 오늘은 요 A 그리고 B 요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보 인용운율성은 마지막 H는 주강세 배정에서 예외가 된다는 것이며 이 마지막 음보를 제외하고 그 앞에 있는 음보가 주강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H 하나밖에 없는 cat, best, strike와 같은 단음절 단어는 음보 잉여운율성 또 음절 잉여운율성이 적용되면 주강세를 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다른 잉여운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잉여운율성은 A의 bamboo류 그리고 B의 separation의 류에서 마지막 H 음보에 주강세가 나타나는 경우의 단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먼저 B번부터 봅니다. 음보 잉여운율성은 마지막 H 음보를 제외하고 head, foot, right를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separate는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separate의 접사가 붙은 separation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separate에는 주강세가 se에 있고 separation은 주강세가 ray에 있죠. head, foot, right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 다 마지막 음보가 ray를 포함하는 음절이므로 둘 다 동일한 음보 잉여 운율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separate에서는 마지막 음보 H가 마지막 음절이기도 하지만 separation에서는 마지막 음보가 마지막 음절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강세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음보 잉여 운율성을 대신하는 비종단 조건 non-finality를 제안을 했습니다. non-finality는 the last syllable of a word is not a prosodic head. 직역을 하면 한 단어의 마지막 음절은 그 단어의 운율머리가 아니다. 이 운율머리, prosodic head라는 것은 주강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면은 마지막 음절은 주강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음절이 주강세를 받을 수 없다는 이 말과 마지막 H가 extrametrical이다. 이 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요? extrametricality하고 non-finality를 비교를 하면 마지막에 L로 끝나는 그러한 단어는 둘 다 이 앞에 강세가 있는 것이 옳다, 맞다고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H 하나로 끝나는 그런 형태는 거기에 주강세가 오면 음보 잉여 운율성도 비종단 조건도 틀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L이 오고 뒤에 음절이 하나 남는 경우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요 빨간 테두리라는 요 부분입니다. H 음보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음절이 따라 나오는 경우 요 H 음보는 마지막 음보이긴 하지만 마지막 음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음보를 엑스트라메트리칼이라고 말하는
foot extrametricality에서는 이것을 설명을 못하지만은 비종단 조건 마지막 음보 요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 앞에 주광세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종단 조건도 음보 잉여 운율성과 같은 결함이 있습니다. bamboo, employee와 같이 마지막 H가 마지막 음절인데도 비종단 조건을 어기고 주광세가 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음보의 양호성, foot harmony를 이해해야 됩니다. 프린스는 트로키 음보는 강약의 이음절 음보와 하나의 헤비 실라브로 된 이음절 음보는 그 양호성이 다르다. 하모니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즉 트로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LL의 이음절어 형태이며 H 하나로 된 이음절어는 그 양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확장하여 우리는 세 단계의 양호성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두 개의 경음절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중음절로 된 경우는 이중모음이나 긴장모음이 있는 경우고 제일 양호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완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음보의 양호성이 non-finality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머리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먼저 이 delicate, erudite와 같은 형태, 음보의 잉여운율성으로 보면 delicate 형태는 마지막 음절이 H음으로 이것을 건너뛰어서 그 앞에 있는 della, 여기에 주광세가 온다는 것이며 그 앞에 음절이 어떠한 양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monsoon과 같이 주광세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이 아닌 H의 주광세가 오는 경우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종단 조건과 음보 양호성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선 delicate, erudite와 같은 형태, 이거는 뭐 설명이 똑같지요. 마지막 H가 있는데 그 H보다 그 앞에 있는 del, er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되어져 있는 더 양호성이 뛰어난 음보가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형태의 LL이 있으니까 마지막 H는 주광세를 양호성이 더 높은 LL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H 뒤에 경음절이 있으면 즉 separation, anecdotal 이런 경우가 나오면 트로키의 기본인 강약, 강약으로 해서 약으로 끝나는 anecdotal, separation, 약으로 끝나는 강약의 교체를 이루기 때문에 H음보가 마지막이라도 그 뒤에 경음절이 따라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머리음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bamboo, monsoon, pontoon 이런 예를 봅니다. separation의 H 뒤에 음절이 하나 더 있어서 word final의 위치가 아니므로 non-finality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강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음절 때문에 강약의 교체를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H에 주광세가 오는 것이지만 pontoon의 경우는 마지막 H의 앞에 있는 라이트 실럽을 두 개로 되어진 완벽한 음절이 온다면 아마 주광세의 위치를 양보하겠지만 그 앞의 음절이 CVC 형태의 중음절, 그 D가 CVV 형태의 중음절로 앞에 있는 음보가 뒤에 있는 음보보다 양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래대로 head, foot, right가 부여하는 주광세를 그대로 지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non-finality에 대한 부가 조건으로 음보의 양호성이 첨가됩니다. 이 뒷부분이 첨가된 겁니다. The last syllable of a word is not a prosodic head unless the preceding syllable is less harmonic. 앞에 있는 음절이 마지막 음절보다 양호성이 더 떨어진다면 그때는 마지막 음절이 헤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음보가 마지막 음보보다 더 양호성이 뛰어나면 그 앞으로 주광세가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unless 이하는 bamboo와 같은 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위치에서
앞으로 주강세를 옮겨도 강약의 교체는 나아질 것이 없고 음보의 양호성을 본다면 오히려 음보의 양호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마지막에 주강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뒤가 다 CVC의 형태인 샴럭, 딩동 이런 거나 앞뒤가 다 CVV 형태인 voodoo, 히하오 이런 형태의 단어는 양호성이 같으므로 구태여 예외 조항을 쓸 필요가 없고 정상적으로 비종단 조건에 따라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에 주강세가 나타나고 제일 마지막 음절이 부강세 또는 중강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기존의 이론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매우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그 내용을 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첫 음절 음보와 여기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슈어가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non-finality, 여기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으로는 앞에 있는 놈보다 더 양호성이 높으면 파이널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 단어이든 짧은 단어이든 첫 음절을 음보화시키려는 노력이 뒤에 음보화되지 않은 음절을 남기는 소위 음절 잉여 운율성을 일으키는 것이고 첫 음절 음보화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경우 어떤 경우냐 첫 음절이 underlying 슈어 교체하지 않는 기저의 슈어가 있어서 C 슈어 C의 형태가 된 경우에는 결코 첫 음절이 음보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non-finality는 음보 잉여 운율성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비종단 조건은 마지막 음절에 주강세가 오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음절에 주강세가 올 때 왜 피하는가? 그 앞에 있는 음보의 양호성을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음절에 음보가 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H로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아주 완벽한 형태의 LL 형태의 음보가 그 앞에 존재한다면 이 H는 non-finality에서 빠지고 그리고 LL이 앞부분에 주강세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음보를 빼고 앞으로 옮겨도 결코 양호성이 증진되지 않는 bamboo 같은 경우, monsoon 같은 경우는 양호성을 증진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non-finality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음보 형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난 네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보를 알 수 있고 음보를 알면 강세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음보 형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접사 역할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접사는 음보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접사는 음보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접사의 종류에 따라 음보가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번 포스팅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Foot building is an interesting topic, but it defies our easy understanding. Take your time and review what you have learned in this posting, and you may want to know more about English footing. I'll be back soon. Bye-bye.